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뭐 한국 역대 최저 금리 뭐 1.25까지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좀 관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결단의 시간이 온다라고 뭐 적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강연회 같은 경우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오후 3시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 채널 들어오시면 요 커뮤니티 있죠.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여기에 접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오셔야 돼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고 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당일까지라도 무조건 여기 올려주셔야 됩니다. 연락을 주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게시물 있으면은 제 거 영상 보실 때 모바일 보시는 분들 요 제목 있죠? 제목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다우지수 보고 갈게요. 26,100포인트 요 구간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5,5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인데 21선을 넘어가 줘야 되고 26,100도 넘어가 줘야 되니까 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적어도 하락에 대한 공포는 벗어날 수 있고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려면 지금은 26,500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러면은 대응선이 간단하게 잡히죠. 26,500포인트 여기를 넘어가면은 상승, 그리고 25,500포인트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이에서는 그냥 계속 박스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쪽에 26,100포인트 과거에부터 계속 중요했던 이 가격을 회복하냐 이탈하냐 계속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은 지금 홍콩 문제가 바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협상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걸 중국 언론에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막 그 열을 올리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이 브리핑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중국에서 말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서로 이제 합의 내용이나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전화로 이제 유선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고위급 회담 워싱턴에서 만날 이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결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게 오케이 사인 나와가지고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9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9월 1일 진짜 생일이냐고 하시는데 진짜 생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9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그에 대해서 중국이 750억 달러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미국에서 일부는 IT 제품이랑 뭐 등등해서 소비에 관련된 일부는 이제 소비 시즌을 맞아서 미리 부과하지 않고 12월 15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도 750억에 대해서 나눠서 부과하겠다라고 뭐 얘기가 뭐 애초에 처음부터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9월 초에서 초중순 정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우지수도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7,800포인트 유지하면은 괜찮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7,800포인트 이탈하면은 하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탈할 때마다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800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 8,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200포인트 차이죠. 8,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나스닥 증시가. 그러니까 좀 더 방향성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뭐 해외 쪽은 저렇게 뭐 얘기 나오고 뭐 유럽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뭐 노딜 브렉시트나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건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뭐 논한다고 해결될 방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럽은 좀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 구간이 더 중요하고 차라리 일본이 중요하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에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우선순위에선 살짝 밀려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에는 당연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주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부각이 되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워싱턴 회담 1순위 그리고 내일 금리 결정이 있죠. 가까이 와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제가 요걸 그냥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꺼리낄 수 있으니까 이게 이 금리예요. 금리 우리나라 금리예요. 보시면은 역대 최저금리가 요 구간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인가부터 해서 2017년 10월 요때까지가 이제 1.25%로 최저금리인데 지금 1.5%까지 선제적으로 금리 한번 인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낮추면은 역대 최저금리죠. 한 번만 0.25%포인트 한 번만 더 낮추면은 역대 최저금리로 가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낮추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번 달에 낮추면은.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인상을 할 때 선제적으로 올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릴 때도 선제적으로 내린 거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생각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내리기에는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럼 역대 최저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9월에 인하되고 하면은 차라리 10월에나 한 번 더 보고 1.25%포인트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얼만큼 더 내리느냐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대 최저 금리를 깰 것인지 아니면 이걸 유지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결과는 나와보면 알겠죠. 요 이자율 제가 이렇게 investing.com 가면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본문에다가 링크 넣어드릴게요. 본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결정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심대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하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선제적으로 좀 좋아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동결 나오면은 뭐 큰 엄청난 뭐 안도감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고 대신 1950포인트 여기 도전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를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인상하지는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쪽은 인베스팅 보시고 최저금리 바로 위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재용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원심에서 나왔던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뭐 말 세 마리
말 3마리 이렇게 선물로 준 거를 뇌물로 인정해가지고 뇌물죄를 좀 크게 첨가를 했죠. 첨가? 그 뇌물죄를 좀 더 가중을 시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삼성그룹의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게 멈추느냐 딱 멈추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삼성이 뭐 하루 이틀 기업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분명히 파기환 송선고 이 부분도 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시나리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 충격 정도는 당연히 오늘도 삼성그룹주가 조금 밀렸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그룹의 펀더멘탈에 심대한 영향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정우 회장이 대신 이번에 최근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할 때 소재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이거 해결 뭐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죠. 국산화에도 힘쓰고 뭐 다변화 뭐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부분에도 힘쓰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정구 회장이 아니어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뭐 내일 당장 뭐 이렇게 아예 뭐 삼성그룹이 멈추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상황에서 나서서 잘하고 뭐 회장단 부회장단 모아가지고 계속 단도리 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뭐 큰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뭐 조정의 핑계거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무너질 정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1950포인트 21선 지금 오늘 맞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19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1990에서 2000 요 사이까지 넘어가 주면 아주 좋다. 2050포인트 저는 9월 만기까지 뭐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윗방향으로 계속 뭐 아예 날아간다가 아니고 한 2050포인트 정도 도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좀 더 좋을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강세 저 선물을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을 저 대량 매수한 거를 5, 6만 계약 되는 거를 포기한 거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갖고 요즘 외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그렇게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리는데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2000포인트 위쪽으로 한번 들어 넣어주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9월 만기까지 이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매수 잔량이 뭐 3만 계약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걸 포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들어뒀다 다시 내려온 한이 있더라도 청산할 구간 정도는 찾지 않을까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큰 물량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11시 오전 11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를 시작해서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한 정도의 거의 대부분을 연기금이 받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뭐 가치주들을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뭐 꾸준히 나오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최근에 뭐 600억 매수했는데 뭐 매도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매수해야지 그 정도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정도 하루 수급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오늘도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죠. 아니 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코스피 1000억은 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코스닥은 500억만 넘어가도 원래 큰 금액이에요. 원래는. 근데 최근에 1000억대 물량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코스닥이 그래서 좀 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외국인 수급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기관이 먼저 밀어내렸고 외국인이 동참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내려갔네 이렇게 나오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관이 먼저 내린 거예요. 기관이 내린 거고 외국인은 그 뒤에 동참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 큰 손이라도 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들어오는데 큰 물량이 아니죠. 코스피랑은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물량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 더 열심히 잘 담아두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조금 들어와. 코스닥은 기관이 외국인보다 기관이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늘 외국인이 뭐 4,000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동안 매수 물량이 많았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일부 내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확인하고 가자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에 맞는 그런 수급이 나왔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풋옵션 매수 하락 포지션이죠. 그리고 콜옵션 요건 상승 포지션인데 금액 차이가 있죠. 요거는 5억 7천만 원 정도의 상승 포지션, 그리고 하락은 21억 7,500만 원이니까 하락 포지션이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금액이 엄청나서 아주 실망스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호재가 없고 별다른 악재도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삼성그룹도 조금 밀리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하루였고 21선 저항, 기술적으로 21선 저항 맞고 쉬는 하루 정도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월요일날 뭐 강력하게 밀렸는데 580포인트를 뭐 이탈하진 않았다. 여기를 두들기면은 자꾸 두들기면 이탈하겠다는 뜻이니까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21선 돌파하면서 잘해줬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이 분홍색 선 있죠. 21선 한 달 평균선 돌파하면서 잘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이렇게 밀렸는데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서 저점 매수가 살짝 들어왔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밀렸는데 좋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급 정도, 그 정도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한 거 일부 되돌린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한 정도. 일단 21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위쪽으로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면은 그래야지 코스닥이 위쪽으로 좀 이쁘게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좋아지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이제 임상3상 목수 결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뭐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워낙 뭐 실망감 큰 쪽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다른 뭐 IT라던가 뭐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너무 테마주 쪽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테마주를 너무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기술력은 좋은데 충분히 앞으로 성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최근 시장 영향력으로 많이 밀려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성장하니까 좋은데다가 단기적으로도 멋진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44,000원에서 43,500원 이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살짝 이탈하긴 했어요. 100원 이탈하긴 했는데 적어도 오늘 저점 매수가 나오는 건 확인이 됐죠. 아래 꼬리 달고 저점 매수 나오는 거 확인됐다. 조금 더 보자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저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탈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내일 뭐 강력하게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언급드렸죠. 41,000원, 뭐 41,500 이런 구간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 뭐 계속 물타기해서 내려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확실하게 채가는 게 낫고 아니면 44,000원 확실하게 회복해서 안착하면은 유지해 주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 21선이 삼성전자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21선 위쪽 올라가서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21선이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으면은 그냥 막 달려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올라타서 꼬리를 말아 올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다.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은 다른 종목들에도 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음.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3,000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61선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61선 구간에서는 여기 주황색 있죠? 이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왔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21선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21선 넘어가서 이 꼬리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살짝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다. 만약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밀린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21선 근처에 있을 때는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지 자꾸 맞고 이러면은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타기를 기다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어제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16만원 다시 도전했습니다. 돌파는 못했지만 이 시도는 아주 좋은 거예요. 계속 두들겨야 돼요. 돌파를 못하더라도 두들기다가 만약에 21선 위쪽만 잘 유지해줘도 이게 지금 꼬리 이렇게 말아 올리면은 그때는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고 21선 위쪽에 있어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석이라서 그래요. 21선 올라타고 저항을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돌파에 실패하고 한 번 정도 다시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21선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구간으로서 성공해 준다면은 그 다음엔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틀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큰 틀의 방향성만 잡고 가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구간이실 거예요. 심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만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반반 싸움은 했어요. 종목이 400 종목 가까이 399 종목 올라갔고 상승했고 뭐 하락 같은 경우는 410 종목이니까 거의 반반 싸움을 해서 다행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한 종목이 382 종목, 하락한 종목이 822 종목.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잖아요. 그럼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급락이 나왔고 바이오주들 뭐 그 부담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가 안 좋은 게 당연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아이고 나 지금 손실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과거에 이런 글로벌 뭐 영향력으로 해서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어떤 종목이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고생을 시켰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 있죠. 테마로 올라왔다가 물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있죠. 실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럼 성장이 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업의 가치, 현재 실적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고 있는, 현재 낮은 이 가치보다 낮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쪽이 대부분 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는 무리고 9월 중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종목 진단 말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전체에 받아서 진단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대신 성함이나 뭐 닉네임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할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비공개로 하고 종목 받는 것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9월에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설문지에다 잘 적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해가지고 쭉 적어주시면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강연회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준비를 해서 그건 추석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거. 그래서 뭐 사연 적으실 분들은 사연 적으셔도 되고 사연 없이 그냥 쭉 올려주신 분들은 종목만 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연회, 토요일에 있는 강연회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미리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다들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